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1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1. 준비 및 출발 전야. 군대에서, 특히 교육사단인 노도부대에서 훈련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빈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빽빽하게 짜인 교육과 훈련 스케줄, 그리고 각종 측정과 야전훈련. 어느 교육, 어느 훈련, 어느 한순간도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훈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육격 훈련입니다. 특히 우리 스킬에 대해서는 겨울의 스키 훈련과 더불어 여름철 육격 훈련은 서로 쌍벽을 이루는 가장 큰 훈련이었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키우고 육체적 단련을 통해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육격 산악 훈련. 훈련 중의 훈련, 우리의 땀과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1981년 육격 산악 훈련이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웅진리 사단 육격장과 삼형산 산악훈련장에서 우리 대대와 연대, 사단직할대 통합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훈련 일정은 처음 일주일은 육격훈련, 나머지 2주간은 산악 특수전 훈련, 그리고 마지막 복귀는 100km 행군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육격 훈련에 대해서는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전해준 육격장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추억담, 그리고 입대 후에 고참들이 들려준 훈련담들은 모든 것이 처음인 나에게 두렵고 떨리게 했습니다. 특히 100km 행군에 대해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군장을 메고 장비를 들고 100km를 걸어서 간단 말인가. 유격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기는 고참이나 졸병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고참들은 육격만 끝나면 올 1년이 다 가는 것이라며 애써 위안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시간에 대해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1981년 6월 7일 육격훈련 출발을 하루 앞둔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전 중대원들은 개인 비품과 분대, 소대, 공용 비품, 그리고 세탁물들을 가지고 한강리 냇가로 정비를 나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훈련에 시달릴 것이기에 일종의 야외 휴식을 겸한 행사였습니다. 6월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세탁을 해서 냇가 2개 널어놓고 우리도 목욕을 한 뒤 주변에 흩어져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초여름에 접어든 6월의 태양은 적당히 따뜻했고 살랑대는 바람에 세탁물은 금방 말랐습니다. 부대로 복귀하여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훈련 출발을 위한 준비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훈련장으로 가져가야 할 물건과 남기고 갈 물건을 분류했습니다. 남길 물건 중 개인 물품은 따블백에 담아 중대 이사정 창고에 들여 정리하고 지참할 물건들은 군장에 넣고 군장을 꾸렸습니다. 속옷과 전투복 등 옷까지는 최소한으로 넣고 그 대신 훈련장에서 먹을 고추장, 통조림 등 부식류와 과자, 라면 등 간식류들을 사서 넣었습니다. 3주간에 걸친 장기간 야전훈련이고 가게집을 쉽게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과 간식류 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양념으로 쓸 라면 스프도 최대한 챙겨 넣었습니다. 이 라면 스프는 야전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양념이었습니다. 자대에서도 그렇지만 야전에서는 식사와 반찬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맛없이 나오는 국에 스프를 넣으면 맛을 돋워 주었고 밥을 비벼 먹어도 좋았습니다. 그냥 스프만 끓여서 먹어도 취사장에서 주는 국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큰 훈련을 앞두고 모두들 라면 스프 확보에 혈안이 됩니다. 라면 스프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대대취사장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라면을 점심 식사로 주는데 이때 라면을 봉지에서 뜯어 꺼내는 일을 사역병을 불러 시킵니다. 500여 명이 먹는 대대취사장에서 라면을 뜯어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역병을 불러 시키는 것입니다. 라면 사역병을 집합시킬 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잽싸게 뛰어나가 선착순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1층에 있어서 그럴 때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라면 사역을 나가면 라면 봉투를 뜯어 라면과 스프를 꺼내 각각의 그릇에 담는데 이때 스프를 하나씩 빼내 호주머니에 감추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군대의 라면은 한 봉지에 라면 2개와 스프 2개가 들어있는데 그중 스프를 1개만 그릇에 쏟고 나머지 1개는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 점심은 싱거운 라면을 먹어야 했지요. 이렇게 몇 주 동안 하다 보면 각 분대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스프가 모이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나가는 것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육격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우리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소대 내 물자 분류를 끝내고 군장을 완성한 뒤에 오후 4시에 대대장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장 검사의 차관 사항은 통일화 상태 점검. 우리가 훈련과 작업 등을 할 때 신는 녹색 천 재질로 된 군화인 통일화는 유격장에서 계속 신어야 할 중요한 신발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 및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실 통일화는 선배들이 신던 것을 전역하면서 반납하고 간 것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낡아서 꿰매이 신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군장에서 통일화를 풀어 손에 들고 대대장이 와서 지나가며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장 검사는 육격 훈련이라는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그렇게 싱겁게 끝났습니다. 내일 기상 예정 시간은 03시. 이를 위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일석점호는 간단히 인원 점검만 하고는 20시 정각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당할 미지의 고난이 가슴을 내리눌러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2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육격장. 1981년 6월 8일 월요일 03시. 기상! 불침번의 외침과 함께 육격훈련 첫날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상과 함께 곧바로 모포와 매트리스를 접어 소대 창고에 들이고 소대에 남아있던 기타 비품들까지 들인 다음 창고문을 잠그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육격훈련에 이어 산악훈련과 100km 행군까지 3주간 이어질 야전훈련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자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고문을 단단히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된 군장을 메고 장비를 들고 집합, 중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훈련 중에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육격 훈련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정신 자세에 따라 유격이 쉬울 수도 있고 무척 힘들 수도 있다. 본 중대장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훈련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통제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육격 교관과 조교들이다. 그들의 통제에 잘 따르고 열심히 참여하여 멋진 육격대원들이 되기 바란다. 이상. 공내시 출발. 다른 훈련과 달리 모두들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가위 눌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참들이 졸병들을 다그치는 소리가 들릴 법한데 오늘은 고참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참들도 육격훈련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 아래 터벅거리는 군화 발소리와 덜그럭거리는 소총 부딪히는 소리만 새벽 정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1초소를 넘어 대월리를 지나 중리에서 양구선 착장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석현이 고개를 넘을 즈음 어둑하던 새벽이 뿌옇게 벗겨져 내리고 촉촉한 아침 이슬이 얼굴에 차갑게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 휴식은 양구선 착장을 조금 지나서 실시했습니다. 이젠 날이 완전히 환해져서 소양강 무리로 피어나는 물안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밖에 행군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밤새 걸은 사람처럼 후줄근해 보였습니다. 소양호변을 따라 구불구불 난 비포장도로를 따라 1시간 좀 넘게 더 걸어서 육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대에서 걸어서 2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 삼형산자락 옹진이라는 곳에 위치한 우리 사단 육격장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유, 격, 산, 악, 훈, 연, 장.
육격장 입구에 반원형으로 된 간판의 붉은 글씨는 선열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아래 써있는 고지는 사라지다 라는 구호도 마치 우리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 같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통나무로 지은 유격장 위병소를 지나 좌측으로 작은 냇물을 끼고 난 길을 따라 좀 더 올랐습니다. 우측으로는 육격훈련장 연병장이 보이고 꽤 큰 냇물이 흘러 좌측에서 내려오는 냇물과 위병소 뒤쪽에서 만나 소양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우리 중대에서 육격조교로 차출되어 일주일 먼저 와서 훈련을 받고 조교가 된 지하무게, 바가무게, 최하무게 하사와 변하무게, 윤하무게, 이하무게 병장 등이 나와 있다가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우리 소대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같은 중대에서 얼굴을 보며 생활했던 그들이니 아무래도 부드럽지 않겠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격조교가 우리 중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대에서도 모두 나와 있기에 그리 마음 놓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유격조교는 사단 수색대원들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자체 부대의 책임교육이라는 지시로 각 부대에서 조교요원을 차출하여 그들을 수색대원이 교육시켜 조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단 수색대가 교육시킬 때보다는 아무래도 훈련 강도가 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위병소에서 한참을 올라가니 냇물 옆으로 취사장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취사장 못 미쳐 다시 좌측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우리들의 수경지였습니다. 건너편으로 육격장의 각 코스가 마주 보이는 위치였는데 그곳은 계단식으로 도로와 수경지, 배수로 등이 이미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매년 사단병력이 육격훈련을 받는 곳이기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착 즉시 우리는 각 분대별로 수경지를 배당받아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묵을 텐트이기에 나무를 잘라다가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텐트를 덮어 콘서트 막사로 튼튼하게 쳤습니다. 수경지 뒤쪽과 좌우편은 울창한 산림지대라 우리들이 지주목으로 쓸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미끈하게 자란 낙엽송들이 우리들의 대검에 의해 수없이 잘려지고 다듬어져 내려왔습니다. 가는 나무는 텐트 폴대로 쓰고 굵은 것은 텐트 내부에 선반과 총기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칡넝쿨이 아직 여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텐트 치는 작업은 아침을 타다 먹고도 오전 동안 계속했습니다. 수경지에는 반원형의 콘서트 막사가 질서정연하게 완성되어 갔고 그 모습도 장관이었습니다. 막사 내부에는 관물대를 만들어 군장, 모포, 기타 장구류를 정리하고 바닥에는 깔풀을 깔고 남는 텐트를 그 위에 덮은 뒤 모포를 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총기 거치대를 만들어 기관총과 소총을 정리했습니다. 텐트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도 우리 분대원 7명이 충분히 앉아 놀고 쉴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컸습니다. 텐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오전 11시 육격장 보급품을 수령하기 위해 각 소대별 10명씩 집합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육격장에서는 기존에 우리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격장 물품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대 40명은 집합하여 육격장 창고로 가서 물품들을 수령했습니다. 육격복, 철모, 탄띠, 수통, 탄입대 등 모두 육격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보급품들은 모두가 6.25 때 쓰던 것처럼 낡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중대 전체 물품을 수령하고 보니 그 양이 엄청나서 40명이 나눠 들었는데도 벅차서 끙끙대야만 했습니다. 이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각 소대별로 나누고 다시 분대별, 개인별로 분류하여 지급하니 그 일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물품을 분배하여 나눠주니 점심때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쫄병들은 다시 식통을 들고 취사장에 가서 점심 식사를 타다가 분대별로 배식하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는 휴식 및 정비 시간이므로 텐트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정말 새벽 3시에 기상하여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각자의 텐트에서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육격장이 맞는 것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치 여름 휴가를 나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야유회를 즐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잠시의 여유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3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3. 입소식과 야간교육. 1981년 6월 8일 월요일 새벽 3시에 기상하여 육격장에 공육시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육격 물품을 수령 배급받고 점심 식사를 한 뒤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치 여름 휴가라도 나온 듯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텐트에 누워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오후 4시 기상하여 오후 6시부터 있을 입소 신고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식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올빼미 번호표를 부착하는 일이었습니다. 유격장에서는 계급도 이름도 없고 오로지 올빼미 넘버라고 불리는 개인 번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올빼미 번호를 부여받았고 그 번호를 매직펜으로 쓴 흰색 천조각을 받아 그것을 육격복 가슴과 철모 앞에 붙여야 했습니다. 나는 11-84번을 부여받았습니다. 11중대의 84번째 올빼미인 것이지요. 이제부터 11중대 화기소대 총일분대 일총 탄약수 일병 윤태상이 아니라 올빼미 넘버 11-84번이 내 이름이고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소속도 직책도 계급도 이름도 없이 오직 유격대원 11-84번만이 나를 유일하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육격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어쩜 그리도 덕지덕지 기웠는지 백결 선생이 왔다가 보고 울고 갈 정도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옷에 수십 군데 헝겊을 덧대어 꿰맨 육격복은 정말 6.25 때 육격대원들이 입던 것이라고 해도 고지 들을만했습니다. 보급품들도 그나마 상태가 좀 나은 것은 고참들 주고 남은 것을 쫄병들이 갖다 보니 우리들이 받은 것은 누더기도사 장삼 같았던 것입니다. 육격복과 철모의 번호표를 부착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기존 보급품들은 텐트 안에 잘 정리해두고 육격장에서 받은 것들로 복장을 갖췄습니다. 육격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허리에 탄띠를 차고 탄띠에 탄입대 하나와 수통 한 개를 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육격훈련이라는 명성에 비하면 복장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오후 6시에 육격장 입소 신고가 있고 뒤이어 야간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복장을 갖추고 수경지에서 내려와 취사장 앞쪽의 공터에 일단 집합한 뒤 인원 점검을 하고 육격장 연병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바닥이 온통 울퉁불퉁한 자갈길이었는데 그 길을 밟고 가는 기분이 아침에 올라올 때와 육격복을 입고 내려가는 이 순간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연병장에 이르는 길 곳곳에 육격조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에 흰 수갑으로 통칭되는 육격조교들은 아직 입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전혀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그저 꼿꼿하게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유난히 눈에 반짝이듯 들어오는 빨간 모자에 하얀 장갑,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들을 보며 내일부터 그들에게 시달릴 일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간다는 말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유격훈련이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육격장 연병장 앞쪽 산자락에는 노도훈이라는 글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노도훈, 힘차게 뛰어가서 노도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 단결 충성의 함성이 메아리치게 하며 강자존의 진군을 계속한다. 이번에 우리와 함께 유격을 받는 병력은 우리 대대 9에서 12중대와 본부중대 그리고 사단 직할대와 연대 직할대의 일부 병력 등으로 5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입소 신고는 우리 대대 이상옥 대대장에게 실시했습니다. 비쩍 마른 체격에 껑충한 키, 여성스러운 외모와 말씨의 대대장에게
육격장 입소 신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대장의 입소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대대장은 정신적, 육체적 단련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참가해야 할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을 위한 체력 단련을 위해 성심성의껏 육격 훈련에 임하라는 요지에 훈시를 했습니다. 곧이어 첫날 야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야간 훈련은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본래 담력 훈련은 갖가지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코스를 돌며 담력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자연농원 등에 있던 유령의 집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대대장은 내일부터 빡센 육격 훈련을 염두에 두었는지 각 중대별로 자체 담력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시간, 우리 중대는 연병장 안쪽으로 깊숙이 계곡을 따라 들어가서 한 곳에 모여 어둠이 완전히 몰려오기까지 휴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대장은 우리에게 담력 훈련을 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간부사관 출신 김철곤 중대장은 우리 사병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었고 가능한 대로 많은 배려를 하려고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토대로 독도법에 능하고 독서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여를 보낸 뒤 중대장은 우리를 인솔하여 앞산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산을 넘어 수경지로 복귀한다. 본래 교육은 오늘 밤 10시까지지만 중대장 재량으로 교육을 마치고 너희들에게 휴식을 시켜주겠다. 수경지에 이르는 동안 기도빈익을 유지하고 각 텐트에 복귀하면 불침번을 제외한 모든 병력은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불필요하게 이동하거나 텐트에서 불을 켜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집합하여 FM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알겠나? 그 산을 넘고 보니 바로 우리 수경지 앞에 취사장 위쪽으로 통하는 계곡이었습니다. 연병장 쪽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수경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중대장은 이미 확보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각자의 텐트로 들어가서 불침번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야간 훈련은 이후에도 야간 각계와 오관 훈련 등으로 매일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종일 훈련으로 피곤한 우리들을 위해서 일단 교육 집합을 했다가 어둠을 틈타 살그머니 돌아오곤 했으므로 육격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야간 훈련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4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4. 첫날 일조점호와 구보. 1981년 6월 9일 화요일, 유격장에서의 첫 번째 맞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평소 자대에서보다 30분 빠른 05시 30분. 불침번의 우렁찬 소리가 텐트를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기상! 이어 계속되는 전달. 즉시 복장을 갖추고 취사장 앞 공터로 집합! 우리는 신속히 일어나 육격복에 통일화를 신고 작업모를 쓰고 집합을 했습니다. 연병장으로 가기 위해 수경지에서 내려와 육격장 위병소 안쪽을 돌아 연병장으로 가는데 빨간 모자, 흰 장갑에 육격조교가 곳곳에 번쩍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더니 우리를 정지시켰습니다. 제자리 섰! 이 새끼들 동작이 겨우 그 모양이냐? 뒤로 취침! 목소리부터 새가 울리는 듯 날카롭고 쨍쨍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뒤로 누웠습니다. 기상!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취침! 다시 앞으로 엎드렸습니다. 포보가 앞으로! 우리는 엎드린 자세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새 여러 명의 조교가 가세하여 기어가는 우리들 사이를 달려다니며 꾀를 부리거나 제대로 기어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어찼습니다. 어젯밤 입소 신고를 하기 위해 갈 때 보았던 조교가 아니었습니다. 고참도 없고 하사와 병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한대대 안에서 늘상 보아오던 얼굴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득 연무대 입소대대에서 훈련소로 투입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듯 우리 사이를 비집고 뛰어다니며
걷어차고 쥐어박으며 소리소리 지르던 그들. 육격 조교들의 모습에서 나는 훈련소의 호송병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이르는 길은 오로지 기압으로 가는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연병장에 먼저 도착했다고 해도 좋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중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갖가지 얼차려를 받아야 했지요. 아침 점호는 연병장까지 오는 동안의 고난에 비하면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모든 병력이 도착하자 각 중대별 간단한 인원 점검만 하고는 곧바로 아침 구보에 들어갔습니다. 연병장에서 1조 점호 동안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으리라 예상한 내 생각이 큰 오산이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보는 각 중대별로 조금씩 시차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행렬이 육격장 정문을 벗어나자마자 인솔하던 조교의 카랑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자리 섰! 개땡땡들 벌써부터 눈깔이 풀렸어. 전체 뒤로 취침. 철조망 통과 전진 앞으로. 등으로 땅을 비비면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온통 주먹에서 사람 머리 크기의 자갈이 깔려 있어 그 돌들이 등을 찔러와서 등꺼풀이 벗겨지는 듯 아팠습니다. 기상! 이제 끝났는가 싶어 일어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땡땡번 올빼미! 조교의 호명에 해당 올빼미가 복창했습니다. 예, 땡땡번 올빼미. 개땡땡이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어. 대가리 박아. 지적당한 병사는 그 자리에 원산폭격을 시작합니다. 나머지 올빼미 우리걸음 준비. 오리걸음 전진 앞으로. 우리는 다시 쪼그리고 앉아 오리걸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구보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행로였고 갖가지 기압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조교들은 갖가지 트집을 잡아 그들이 알고 있는 온갖 기압을 실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와중에 계속 군가를 시키고 번호 붙이기와 함성 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나는 성대가 약해서 조금만 소리를 지르면 금방 목이 쉬는 체질인데 첫날 첫 번째 구보가 끝나기 전에 이미 목이 쉬어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대 정화무게 상병은 이번 유격을 앞두고 걱정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달 병장 진급을 앞두고 이미 마에가리 병장 계급장을 달고 병장 티를 내고 있는 그였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나이도 남들보다 많은 상태에서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기에 자존감도 강했고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번 유격을 앞두고 자기보다 쫄병인 육격 조교들에게 당할 것을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못 견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상병이 첫날 아침 첫 구보에서부터 조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구보 도중 조교가 정상병에게 원산폭격을 시키자 정상병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동안 같은 데 대해서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아왔던 조교였고 자기보다 졸병이었기에 정상병으로서는 가소롭기도 하고 간단해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역시 보직이 중요하고 보직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요. 조교는 기합을 거부하는 정상병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에 번호판을 떼어갔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여 훈련 거부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성질급한 정상병이었지만 더 이상은 어쩌지 못하고 숨만 씩씩대며 번호판이 뜯겨진 가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육격 조교들과 올빼미들 사이에 종종 시비가 붙었지만 대부분이 병장급들이었기에 큰 후유증 없이 넘어갔습니다. 아침 구보의 거리는 2km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압과 고난으로 점철된 아침 구보는 1시간도 넘게 걸려서야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행로였고 앞으로 남은 육격 훈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5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첫 훈련이 시작되다. 본격적인 유격 훈련이 시작된 1981년 6월 9일 화요일. 새벽부터 기압으로 점철된 구보를 마치고 기진한 몸으로 수경지로 돌아온 시간이 07시. 아침부터 폐잔병무리처럼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전달이 왔습니다. 각 텐트 전달. 오전 교육 집합 07시 30분 이상.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30분 안에 어떻게 밥을 타다 먹고 식기 닦고 교육 준비를 하고 집합한단 말인가? 뛰다시피 밥통을 메고 취사장에 가서 아침밥을 타다 나눠 먹었습니다. 나 혼자 같으면 피곤한 몸으로 한 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늘 같은 고참들까지 굶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밥통과 반합 등을 가지고 내려가 냇물에서 설거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육격장이라고 해서 쫄병 신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격 훈련은 계급장을 떼고 하는 것이지만 수경지는 중대, 소대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참들은 좀 더 여유를 부리며 밥 먹고 옷 입고 훈련 준비를 하지만 우리 쫄병들은 잠시의 틈도 없이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육격복을 입고 집합을 했습니다. 덕지덕지 기운 육격복에 위장포 없는 철모 그리고 수통 하나만 매달은 탄띠를 차고 허름한 통일화를 신고 보니 마치 6.25 때 육격대원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취사장 아래 공터에 집합하여 07시 40분 육격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연병장으로 띵걸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위병소를 돌아 연병장 쪽으로 들어서자 앞에 있던 조교 한 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대에서 많이 보았던 구중대 상병이었습니다. 제자리 섰. 인상은 순하게 생겼는데 첫마디부터 욕설로 시작했습니다. 개땡땡들 교육집합 동작이 겨우 이것밖에 못해. 앞으로 취침. 포복 앞으로. 우리는 엎드려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 고참들은 꾀를 부리다가 조교들의 발길질에 걷어차이며 욕을 들었습니다. 기상. 얼마간 포복을 시키던 조교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육격대 구호가 사명산이 물러나도록 힘차게 복창하면서 교육장을 향해 뛰어가. 이제야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던 조교가 우리를 인계받아 또다시 트집 잡으며 기합을 주었습니다. 결국 오리걸음으로 연병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08시 정각. 마침내 육격장에서의 첫 시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유격훈련의 교관은 우리 중대 3소대 소대장인 박아무개 소위였습니다. 3사관학교를 졸업한 박소위는 전입 온 지 한 달여 밖에 안 된 신임 소대장이었습니다. 대대 장교 중 가장 후임이기 때문인지 이번에 육격교관으로 차출되어 다른 조교들과 함께 일주일 빨리 와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육격교관 박소희는 교관용 진한 청색 모자를 쓰고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흰 장갑에 지휘봉을 들고 지휘대에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복장을 갖추고 지휘봉을 든 육격교관이었고 나는 그 앞에서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육격장에서의 제식을 배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육격장에서의 제식은 평상시 우리들이 하는 제식과 달랐습니다. 차렷 자세에서 평소에는 발끝을 45도 벌려야 하는데 육격장에서는 발끝을 모아야 했습니다. 열중쉬어 자세도 평소에는 등 뒤에서 맞잡은 손을 허리 쪽으로 올려잡아야 하는데 육격장에서는 엉덩이까지 늘어뜨리는 평소의 쉬어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 동작이 쉬워 보이는데 평소에 제식 동작에 익숙해진 우리들인지라 자꾸만 틀렸습니다. 이때마다 조교들은 그대로 발길로 걷어차고 앞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체조대형으로 벌려와 원대형으로 모여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PT 체조를 실시하기 위해 집합대형을 넓혔다가 다시 원대형으로 좁혀 모이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학창시절 국민체조를 할 때에도 많이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작과 함께 외치는 구령이었습니다. 즉, 체조대형으로 벌려 동작에서는 구호를 육격대라고 외쳐야 하고 원대형으로 모여 동작에서는 육격만 외쳐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벌릴 때나 모일 때나 육격대라고 외치면 좋으련만 왜 그런지 몰라도 이같이 차이를 두어 우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가차없이 걷어차고 끌어내어 기합을 주는 빨간 모자 조교들은 지옥의 유령 같았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자꾸만 틀렸고 그것은 다시 기압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